예, 반갑습니다. 장내 지도사 한근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시대 상장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상장내 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이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삼년상 제도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고 세종대왕 때 비로소 삼년상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는 중종 11년 때에 조광조 등이 유교 제도를 개혁하면서 삼년상 제도가 국가의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예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사계 김장생 선생으로 상내비호와 가래 진남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 선생님의 사례 pel람, 그리고 안동 지방의 유림들이 저술한 상묘 통고 등이 대표적인 예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서를 살펴보면 상내 기간은 28개월에서 29개월이고 총 19단계에 걸쳐서 큰 대절차고 60개의 소절차, 그리고 23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내 절차, 대절차 19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초정으로 속갱, 고복, 설치, 철족, 역할 분담, 간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갱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깃털이나 솜 등을 이용해서 임종을 하시게 되면 코에 갖다 대어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사망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복이라고도 하고 초혼이라고도 하는데 임종을 하시게 되면 고인분의 윗상의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북쪽 방향을 향해서 복, 복, 복이라고 그렇게 세 번을 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초혼 혹은 고복이라고 하고 설치, 철족은 현재 수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인분의 몸을 잘 주물러 펴서 염습 입간을 편하게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치라는 것은 입에다가 현대 제갈과 같은 형태로 물려서 반함을 용이하게 하고 또 발에다 어떤 족쇄처럼 잘 이렇게 채워서 온 몸을 고르게 잘 펴주는 그러한 것을 설치 철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습이 되겠습니다. 이 습은 1일차에 고인분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입니다. 이 습에서 반함이라고 해서 고인분의 입이나 입에 쌀을 담아드리거나 또 호주머니에 가슴 품에 엽전을 넣는 그와 같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소렴으로 2일차에 시행이 되고 신분에 관계없이 총 19벌의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숨 숫자에 수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위는 친구분들이라든지 혹은 고인분의 친구분들이라든지 친인척 또 임금이 옷을 하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숫자는 이제 보낼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로는 이제 대렴인데 이 대렴은 3일 차에 시행되게 되고 신분에 따라서 적게는 30벌 또 왕의 경우는 100벌의 옷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역사적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단계는 이제 성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복은 4일차에 고인과의 근친 관계에 따라서 참체, 자체, 대공, 소공, 심화 등으로 나누어서 고인분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거칠고 누더기 같은 그런 더 거친 삼배를 입게 되고 고인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삼배가 더 부드럽고 더욱 고운 그러한 상복을 입게 착용하게 됩니다. 또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기, 부장기로 나누고 또 복 착용 시에도 정복, 가복, 강복, 의복이라고 해서 오복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6번째는 조문으로 성복 후에 비로소 이제 조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문상으로 멀리서 초상이 났음을 자식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째 단계는 치장으로 선비는 3개월 동안 상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부장품 또 장지를 선택하고 요강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9번째는 이제 청구입니다. 그래서 영구를 발인 전날 사당으로 옮겨 모시고 사당의 이제 조상님들에게 발인해서 떠날 것을 고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째는 발인으로 발인 절차에서 최고 앞에 이제 방상시라고 해서 눈이 4개가 달린 어떤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상시가 눈이 4개가 달린 잡기인데 이러한 잡기를 통해서 사악한 규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잡기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상시가 최고 앞에 가고 이제 명정, 고인분의 어떤 신분과 직분을 나타내는 명정이 다음 2번째, 그다음에 영여라고 해서 매장 이후에 밤나무에 밤나무를 재질로 해서 신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매장 이후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영여가 가고, 그다음에 만장이라고 해서 어떤 친구분들이라든지 고인분의 친구분들이라든지 주변 이웃에서 고인을 위한 시를 천에다가 오색 천에다가 적어서 그러한 만장을 대나무에 끼워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공포, 운하삽, 대여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상여, 대여 혹은 상여가 되겠습니다. 상여, 그다음에 상주, 복인 등이 순으로 발인하게 됩니다. 11번째 단계는 이제 금묘 단계로 영구가 묘역에 도착해서 매장하는 일을 말하는데 매장 이후에는 신주에다가 고인의 내용을 기록해서 영회에 모셔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곡은 12번째 단계로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면서 곡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째는 이제 우제로 혼령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내는 첫 제사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제에도 초우제가 있고 제우제가 있고 사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제도 신분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선비에는 이제 3번 우제를 지내게 되고 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5번 우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후국이나 제후나 왕인 경우는 7번 우제를 지내게 되고 중국의 천자와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제도 초우제는 강일에 또 제우제는 이제 약일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단계는 절곡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정기적인 어떤 곡은 계속 하되 수시로 하는 곡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 15번째 단계는 이제 부제라고 해서 돌아가신 고인분의 신주를 사당에 합사할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째 단계는 소상으로 1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및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상은 2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및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때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담제는 27개월 만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3년상을 무사히 마쳤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길제는 길제에서는 봉사대수를 벗어나는 신주를 제천하고 제천한다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제 옮기고 새로 모신 분을 이제 그 사당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또 종송과 종부가 바뀌셨음을 알리는 그러한 제사가 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제 강점기의 상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이 조인되고 8월 29일에 효력이 발생해서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총 4단계에 걸쳐서 식민지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 1단계는 이제 헌병 정치로 1910년 한일 합병부터 1919년 3.1 만세 운동까지가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는 상당히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고 2단계로 보다 부드러운 문화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1920년부터 192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나 군인의 수는 더 증가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3단계는 민족문화 말살 정치로 1930년부터 1940년까지 기간으로 이때 일본식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한다든지 한글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민족문화 말살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상장내 업계로 본다면 상장내 업계의 큰 변화로 본다면 1934년 소화 9년 11월 10일 조선 총독부에서는 의례준칙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례준칙의 주요 내용은 고복을 폐지하고 양복인 경우 좌측 팔에 흑색 포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완장을 착용하는 거의 아마 대다수의 상주분들이 완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장의 유래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의례준칙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례준칙의 3일장을 장려하고 장일은 5일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반인 전에는 영결식을 시행하고 또 상용 운구시에는 호창을 폐지하도록 했고 우제도 이래만 이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례준칙이 발간된 그 1년 뒤 1935년 소화 10년 11월 10일 조선 총독부에서는 의례 개범을 또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학자분들도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의례준칙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 의례 개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례 개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복제라든지 발인제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가 여기서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결국은 장례 기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문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30년대에 비로소 상업적으로 장례를 대행해 주는
장의사 문화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4단계로 조선 총독부에서는 4단계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1941년부터 해방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및 지화 자원 등을 수탈하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강제징용은 꼭 여자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또 일본의 어떤 탄광으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은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대 및 현대의 상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69년 3월 5일 대통령령 15호로 가정의례 준칙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가정의례 준칙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일한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고 상례에 관한 의례 절차도 이 가정의례 준칙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복으로는 흑색 양복을 착용하고 또 이때는 완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완장 대신에 이제 상장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발인제를 폐지하고 연결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례 준칙은 1934년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973년 6월 1일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장례식장이나 장의사가 처음으로 법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주목할 점이 법정 금지 사항으로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5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 당시에 벌금 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3년도에 쌀 80kg 한 가마니를 기준으로 해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50만 원은 한 50가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현 시세로 환산을 제가 해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산업 경제화를 이제 추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이러한 이제 법률을 제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쇄물에 의한 이제 개별 고지를 금지하고 또 하한이라든지 화분 등 유소한 장식품의 진열 및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답례품 증여도 금지했고 네 번째는 굴건 체복 전통 상복이 되겠죠. 이 착용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장 사용을 금지했고 여섯 번째는 경조 기간에 음식물이나 주류를 조문객들에게 접대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94년 이제 7월 7일 장례식장 기준에 대한 법 시행령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의료기관의 부대 시설로 설치하는 장례식장의 도입이라는 문구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병원에 있던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인정받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병원은 사실 이제 병을 치료하는 곳이지 장례를 치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병원이
병원에 장례식장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정부는 전문 장례식장 육성 방침에 따라서 지방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문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고, 또 1999년 이후에는 건전가정의례 준칙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장례 의례의 자유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 경조사 시 하객에 대한 주륜이나 음식물 접대 금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이제 났기 때문에 1999년 이후에 건전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정부 조직법이 변경되면서 의례 관리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장사시설 및 장례 지도사 양성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장례 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매년 장례식장 종사자 보수 교육을 매년 1회씩 그렇게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재난 대비 장례식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엠바밍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엠바밍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엠바밍 관련 법규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엠바밍이라는 것은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때 비행기편으로 이제 외국으로 다시 갈 때에 방부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시신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꼭 방부 처리를 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런 그 엠바밍에 관련된 법규가 그런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장사 정책 전문가와 장례 의례 전문가 육성이 시급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상장례 문화 변천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현대 장례 실무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장사 환경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망자 수가 25만 명 선을 이제 쭉 유지해 오다가 2017년도에 28만 명이 이제 사망자가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추후 앞으로 이제 30년 뒤가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80, 90대가 되기 때문에 매년 50만에서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의 어떤 그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의 장례식장은 2019년 기준 1,121개 곳이 되고, 상조회사는 최초에는 한 300개 업체가 등록이 됐는데 현재는 한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하장장은 60곳이 있고, 전국 공사설 봉안시설은 430개, 전국 공사설 묘지는 한 514개, 그리고 전국의 자연장지는 129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사회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셨겠지만 고독사라든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도의 변화로 현재는 여자도 이제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여자의 성씨도 따를 수 있죠. 이러한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고, 세 번째는 만혼,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하거나 또 독신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저출산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상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돌아가신 고인분이 이제 50대나 40대인 경우는 자녀가 거의 한 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한 2명 정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출산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종교, 그 기독교나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유교 상례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제 유교 상례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또 천주교, 또 불교 등 다양한 그러한 이제 그 종교대로 장례 의례를 진행하게 되고, 또 국제 결혼이 어떤 증가하고, 또 교통 수단 등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문화 이제 사회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례 현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하장 수요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하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하장 시설의 수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올해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윤달 기간인데, 윤달에는 일시적으로 하장장 예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달에는 이제 15일 전에 하장장을 예약하고, 윤달에는 30일 전에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데, 윤달에는 거의 밤 12시에 이제 하장장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예약을 할 때 밤 12시에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되면 거의 하장장 예약이 종료가 될 정도로 하장장을 예약하는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현대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각 1차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